이재명 당대표의 과거 백현동 의혹 발언이 검찰에 송치됐다라는 뉴스도 보도됐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는지 함께 보시죠.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국토부가 백현동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라 협박해서 반영했다라고 국감에서 발언한 것. 국민의힘에서는 허위사실,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을 했는데 경찰이 수사 10개월 만인 지난 26일에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공소시효 임박해 나온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이거 어떤 사건입니까? 일단 이제 백현동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많이 됐죠. 예. 거기 그곳에 사실은 아파트 부지를 질 수 없는 곳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 녹지 지역에서 4단계나 상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특혜를 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이재명 의원의 전에 선거에서 선거 캠프에 있던 선대위원장이 관련된 회사로 가면서 한 3천억 정도의 어떤 이득을 취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재명 의원은 대선 후보 때 하고 경기도지사 때 그 얘기가 나올 때마다 이것은 국토부에서 계속 협박을 해서 내가 해준 것이다. 또 식품연구원 거기가 부지로 되기로 돼 있었는데 이제 이전을 하게 되거든요. 이전을 하면서 뭐 한 20번 이상 공문으로 뭐 용도 변경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해줬다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을 하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국토부에서는 협조 요청이었지 협박을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후보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해서 지금 그 죄가 인정된다는 취지로 이제 검찰에 송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앞서 보니까 뭐 공소시효가 임박해 나온 조치다. 이건 뭐 어떤 뜻입니까? 선거 관련된 공소시효는 한 6개월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선거의 기점으로부터 6개월이 완성되는 시점이 9월 9일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9월 9일 12시까지는 기소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 9월 9일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검찰 입장도 난감할 거예요. 왜냐하면 저 사건이 굉장히 간단한 사건이 아니거든요. 근데 경찰이 수사하다 이제서 이제 송치를 한 거예요. 그럼 지금 한 적어도 10일, 8, 9일 내에 이걸 조사를 해서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해야 하거든요. 그럼 굉장히 시간이 임박하죠. 그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일부 인재 혐의가 또 공소시효와 연관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이제 검찰이 일단은 뭐 받긴 했는데 이걸 기소하려면 사실은 하루 이틀 뭐 조사한다랄지 법률적 검토하고 될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임박해서 송치를 하게 되면 이제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하면서 거의 이제 비상사태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의 입장 한번 보시죠. 이수진 대변인, 취임 첫날 곧바로 조여오는 사정의 칼날에 담긴 정치적 목적이 섬뜩하다. 선거법을 이용해 이 대표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겠다는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라고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당선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축하 메시지를 냈는데 비판을 곁들인 축하 메시지입니다. 함께 보시죠. 김기현 의원이 냈군요. 어찌됐든 축하는 드린다. 개딸들 지지와 당원 개정 꼼수 충성 서약으로 당 장악 성공했지만 떳떳한 대표 되려면 의혹 해명, 수사 임하는 게 먼저다. 라고 김기현 의원이 비판을 했습니다. 김재섭 비대위원님, 네. 어떤 메시지입니까? 뭐 축하는 하겠지만 그렇게 내키지는 않는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사실 이제 이재명 의원은 야당의 대표로서 국민의힘과 정말 앞으로도 치열하게 싸워야 될 뭐 그런 존재가 된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당내 중진 또 차기 당권 주자라고 불리는 김기현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도 사실 이재명 의원의 어떤 행보라고 하는 것이 뭐 당연히 달갑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날선 비판을 했다라고 그렇군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에 강력한 지도부로 똘똘 뭉쳐졌는데 전열을 정비했는데 이 질문 안 드릴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은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지금? 저도 참 그게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뭐 비대위가 비대위를 만들면 다시 이준석 대표가 그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가처분 신청에 맞대응으로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국민의힘 측에서 하게 되니까 사실 계속 교착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 비대위라고 하는 것이 이미 법원에서 부적법하다, 부적절하다라고 판시를 한 이상 사실은 이제 비대위 체제는 어느 정도 의총에서 결론을 내서 비대위는 안 된다라고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놓고 그다음 정상적인 지도 체제로 빠르게 바꾸는 작업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잠시 후 시작될 의총에서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내질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습니다.